여러분,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저도 요즘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영상 업로드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시청자분의 댓글을 읽었는데, 김태현이 최연소 3명 중 탈락자일 거라고 예측한 건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10대 참가자들 모두가 용감한 도전자들이고 충분히 결승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달래기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느끼는 생각입니다. 빈예서, 이수연, 김태연 모두 타고난 재능을 가진 가수들이고 트로트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역 가왕삼은 그들의 긴 성장 과정 중 하나의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1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태도로 위기를 마주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훨씬 더 큰 가치를 남긴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실제 결과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고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길 바라지만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의 최종 목표는 이익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참가자들 역시 제작진에게는 최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원하는 파급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참가자에게 기회가 계속 주어질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빈예서이고 그 다음이 이수연과 김태현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중 한 명이 탈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3명 모두 결승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바로 나이 문제입니다. 이 관점은 다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역 가왕삼을 오래 지켜본 시청자라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참가자들에게 빡빡한 공연 일정은 건강뿐 아니라 학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탈락하느냐, 누가 가왕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이 결승 진출자를 가려내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위가 과연 점수만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기준은 없는 걸까요? 현재 준결승에는 12명이 올라와 있고 결승 직행은 9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숫자 하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트롯 서바이벌에서 준결승 12명, 결승 10명, 그 안에서 톱 7을 가리는 방식이 비교적 익숙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9명 체제는 더 날카롭게 체감됩니다. 이 변화가 단순히 포맷의 차이인지 아니면 시즌3만의 전략적 판단인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시청자들이 이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배경에 3가지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실력과 점수라는 공식적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대국민 응원 투표와 같은 팬덤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이어질 전국 투어, 스핀오프, 각종 활동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이 3가지가 서로 엇갈리면서 결승 진출자 9명을 가려내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먼저 실력과 점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MVP를 차지한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안정권으로 인식됩니다. 예심, 본선 3차전 등에서 MVP를 받았다는 건 심사위원단의 평가에서 확실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솔지가 MVP를 차지했다는 보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MVP를 받은 참가자가 준결승에서 탈락한다는 그림이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이 인정한 실력, 무대 완성도, 장악력 등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MVP 출신은 최소 결승까지는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단순히 심사위원 점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 온라인 화제성 등이 함께 작동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순간 최고 시청률이 12%를 넘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곧 화제성이 크다는 뜻이고, 화제성은 곧 특정 참가자에 대한 집중도와 연결됩니다. 유튜브 조회수, 클립 영상 반응, 커뮤니티 언급량 등이 무시할 수 없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10대 참가자 3명이 언급됩니다. 빈예서, 이수연, 김태연. 이 3명은 실력뿐 아니라 세대교체라는 상징성, 신선함, 성장서사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대 하나가 올라올 때마다 조회수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 층 시청자와 기존 트롯 팬층이 동시에 반응하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3명 모두 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3명을 모두 끝까지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담은 단순히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국 투어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고 장거리 이동과 야간 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학교 문제나 보호자 동반 문제 등 현실적인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승 진출을 가르는 절대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작진이 팀을 구성하는 관점에서 이런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대 3명이 모두 결승에 오를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결승 진출과 톱 7 진입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승 9인 안에 들어가는 것과 최종 톱 7 안에 들어가 전국 투어의 핵심 멤버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결승까지는 실력과 화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명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되, 톱 7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균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세대, 장르, 무대 색깔을 적절히 배합해야 장기적으로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지연, 솔지처럼 기존 트롯이 아닌 다른 장르에서 온 참가자들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무대 장악력이나 기술적인 완성도는 뛰어나지만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차지연의 경우 무대 중심으로 보면 강력하지만 팬투표 순위에서는 기복이 있습니다. 이는 트롯이라는 장르 특유의 팬층과의 거리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결승에서 결승으로 직행하는 9명 안에 이런 장르 확장형 참가자를 얼마나 포함시킬 것인가도 관건입니다. 홍자 역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초반에는 파급력이 상당했고 이름값과 팬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회차가 진행될수록 무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자를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안정적인 팬층과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런 요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콘서트 티켓 판매, 방송 이후 활동, 각종 행사 섭외 등을 고려하면 인지도 있는 이름은 큰 자산이 됩니다. 구수경처럼 이번 시즌을 통해 급부상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다가 특정 무대를 통해 단번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 프로그램은 새로운 서사를 얻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반전을 좋아합니다. 다크호스, 태풍의 눈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물을 결승에 올려놓으면 시즌의 드라마가 더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결승 9위는 단순히 점수상의 9명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 9명의 가능성이 큽니다. 실력, 팬덤, 화제성, 상징성, 장르 다양성, 이후 활동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팀이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탈락자 3명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누가 못해서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자리가 비워질 수밖에 없느냐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인물은 결승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무대 평가가 좋더라도 투표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참가자는 준결승에서 위험 구간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결승에서는 실시간 문자 투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와 즉각적인 팬 반응이 중요합니다. 차주연이 무대는 강하지만 투표에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결국 현역가왕 3의 결승 9인을 예측하는 작업은 단순한 순위 맞추기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잇는 과정입니다. 시청률이 높은 지금, 제작진은 단기적인 화제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롯이라는 장르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대 확장을 이루어야 하고 동시에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즌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느낍니다. 더 이상 서바이벌은 점수표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무대에서의 실수와 완성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누가 시즌의 얼굴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관객을 공연장까지 끌어올 수 있는가? 누가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활용 가능한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나면 결승 9인과 탈락 3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룰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점수가 납득 가능하게 공개되며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의혹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처럼 관심이 높을수록 작은 숫자 변화 하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의 설명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역 가왕 3 준결승에서 결승으로 가는 9명은 단순한 점수 순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MVP, 대국민 투표, 화제성, 장르 균형, 이후 활동 전략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0대 3명의 진로, 차지연과 같은 장르 확장형 참가자의 위치, 홍자처럼 인지도 높은 가수의 역할, 구수경 같은 신흥 강자의 존재감까지 모두가 변수입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는 아쉽게 탈락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곧 실력의 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큰 판 안에서의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주 방송입니다. 방송을 통해 점수 공개와 순위 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 차분히 흐름을 읽는 일입니다. 응원하는 가수가 있다면 끝까지 지지하되, 동시에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팀을 만들어가는지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그 지점에서 현역 가왕 3의 진짜 의도가 드러날 것입니다.